안녕하세요. 독일 PM학교의 트레이너 K입니다. 이번에는 파워 칵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서 질문답 형태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첫 번째로 베이직과 액티바이저를 합하여서 파워 칵테일을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 대로 베이직과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성분이 전부 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파워 칵테일을 분해를 해보면 분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베이직과 액티바이즈 두 가지가 다 나오겠죠. 근데 이것만 나오냐 아니면 다른 게 들어있냐 이것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거를 추려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혼합 과일, 야채, 향신료, 허브 추출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어떤 것들이냐? 아로니아, 엘더베리, 블랙커런트 이 베리류 종류하고요. 브로콜리 싹, 브로콜리 말고요. 브로콜리 싹이요. 양파, 아세로라, 바질, 오레가노 같은 그런 허브 그리고 계피, 마늘, 생강 이런 향신료들, 양번나무, 방울 양배추 이런 것들은 베이직과 액티바이저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 파워 칵테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베이직은 16종류의 과일 야채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 액티바이저는 5종류의 과일 야채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파워 칵테일은 56종이나 되잖아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독일 PM 측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들이 있는 거지 사실상 파워 칵테일에는 베이직과 액티바이저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파워 칵테일 한 포에 액티바이저가 정확히 몇 스푼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스푼, 한 스푼 반, 두 스푼, 세 스푼 이야기가 다 틀리죠. 파워 칵테일 한 포에는 정확히 액티바이저는 3스푼이 들어있습니다. 한 포에 3스푼이에요. 일일 권장량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액티바이저랑 파워 칵테일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먹을 필요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없어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파워 칵테일에는 액티바이저 3스푼, 1일 권장량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실제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액티바이저를. 하지만 따로 꼭 드시라고 권장드려요. 어떤 분이 파워 칵테일을 먹었을 때 플러시 현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플러시 현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파워 칵테일은 액티바이저가 3스푼이나 들어있는데 액티바이저만 한 스푼 먹기만 해도 플러시 현상이 나와요. 근데 파워를 먹으면 안 나와요. 무려 3스푼이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비타민 B군이 파워 칵테일에는 과일, 야채 추출물 말고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소화작용을 하고 이 과정에 비타민 B가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일로 그리고 그 파워 칵테일에 있는 다른 성분들의 에너지 대사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액티바이저만 먹으면 이 액티바이저에 가지고 있는 비타민 B군의 고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나이아신이 혈관을 확장해 준다든지 소화에 작용되는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순수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바이저를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2스푼, 오후에 2스푼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도 한두 스푼씩 또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이 소화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조금 아플 때나 좀 더 피곤하거나 초기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추가로 액티바이저를 더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액티바이저라는 게 수시로 먹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종종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과 같이 먹는 것보다는 수시로 자주 먹는 거를 더욱 권장드려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저는 섭취 후 오히려 변비 또는
설사가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변비가 오는 분도 계시고 설사가 오는 분도 계세요. 먼저 변비가 오시는 분들은 변비가 여러 종류가 있죠. 자주 보시는 분들도 사실 변비고 자주 안 보는 분도 변비인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변을 안 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파워 칵테일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 않으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물을 꾸준히 하루에 적어도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는 먹어줘야 변비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거든요. 꼭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더 해주시고요. 설사가 오신 분들도 계셔요.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사가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자기 몸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양이 너무 과잉됐을 경우에, 물론 설사라는 게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파워 칵테일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많은 영양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워 칵테일을 어린 애들한테 주면 젊은 애들은 흡수가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도 이거 주면 설사를 해요. 액티만 줘도 설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파워 칵테일이나 PM 제품 전체적으로 NTC 공법 자체가 일반 제품에 비해서 흡수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메가요법 정도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설사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을 좀 줄여서 2번에 나눠서 먹든지 아니면 물을 충분히 더 먹어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2분의 1씩만 섭취하면서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이제 한 포씩 먹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셔야 돼요. 다음 질문은요.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여기엔 관심이 많죠.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유산균도 들었고 유산균, 먹이, 식이섬유에 지방을 분해해주는 비타민 B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체중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파워 칵테일이 이거 드시고 나서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포당, 한 포당 45kcal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이 맛은 무엇인가요? 이게 상당히 미각이 좀 발달하신 분들이 이런 매운맛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안에 계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유르베다 향신료하고 허브 추출물 중에서 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매운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딱 마셨을 때 혀에서 약간 매운맛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계피 맛 때문에 매운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아침을 안 먹어도 든든하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식욕이 생깁니다. 이것도 위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 수준의 매운 걸 드시는 분들 말고 이 아주 막 청양고추나 매운 걸 엄청 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욕이 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강한 매운 것을 못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아까처럼 매운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운 게 몸을 자극시키다 보니까 식욕이 오히려 생겨요. 아까 계피나 이런 아유르베다 향신료나 허브 추출물에 있는 이 매운 성분들이 이게 약간 맵거든요. 근데 이게 저자극으로 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매운 거 먹어도 식욕이 땡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운 거를 좀 아주 강한 매운맛을 잘 못 먹는 분들은 이런 매운맛 가지고도 식욕이 땡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요. 섭취 시 목 넘길 때 가루가 많이 느껴집니다. 왜 전부 녹지 않는 건가요? 네,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맑게 가루 없게 이렇게 잘 넘어가죠. 액티도 그렇고요. 충분히 희석을 하면 잘 녹습니다. 근데 파워 칵테일은
충분히 희석을 해도 가루가 느껴져요, 목에. 그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파워 칵테일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잖아요. 근데 불용성 식이섬유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넘길 때 목 넘김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야채, 이런 허브 추출물들을 그대로 추출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녹거든요. 안에서 이제 소화 효소하고 위산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잘 녹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목 넘김에 가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칵테일에는 미네랄이 없나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미네랄은 셀레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혼합 과일, 야채, 곡물 추출물, 그 다음에 아유르베다의 허브 추출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추출물 상태에서는 미네랄이 들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추출물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미네랄에 함유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미량이고 표시할 의무가 없을 뿐이어서 표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추출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랄은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섭취 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에너지가 저녁까지 넘쳐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요. 보통은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카페인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파워 칵테일이나 액티바이저를 섭취했을 때 수면에 방해를 받아요. 이 과라나 결합 카페인이 굉장히 저자극이고 지속 효과가 길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도 안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이거 드시고 나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면서 제가 아무 설명도 안 드렸는데 혹시 이 속에 카페인 들었어?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커피를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TC와 내 몸 이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리스토레이트만 먹어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잠이 잘 와야 되는데. 파워나 액티나 뭐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이렇게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표현을 왜 저렇게 했냐면 우리 몸은 원래 내가 영양 성분을 그냥 총 통틀어서 100 정도를 먹었다고 가정해봐요. 이 피트라인 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그런데 이 제품이 흡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갑자기 100이 아니라 500 정도의 5배가 많은 영양 성분이 몸으로 들어오니 몸 장기들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특히 간이.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양성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많은 성분이 몽땅 흡수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 장기 섭취하시면 어느 일정 기간, 뭐 보통 한 달 이내 그 정도 기간이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몸이 밸런스를 맞춰갈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면 양을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왜 섭취 후 오히려 피곤합니까? 왜 그런가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위에 질문에 이 몸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몸 상태가 우리 장기가 스스로 놀래는 경우에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장기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와서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피곤합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양을 줄이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려요. 이분은 아직 이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은 정말 천천히 차근차근 늘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나 이렇게 환자이신 분들한테는 이걸 처음부터 다 드시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소량씩 천천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2분의 1포나 3분의 1포씩 해서 1주나 2주 간격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권장드려요.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왜 나는 섭취해도 장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아까 변비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변비가 나오진
않았는데, 생기진 않았고 설사도 않았는데 좋아진 걸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믿음이 커서 그러시는지 오타가 있네요.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의 환경이 이렇게 리셋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 걸려요. 그럼 내 장 환경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만 장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와중에서도 항생제나 독한 것들을 안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런 독한 것들을 드셨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더 연장되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나는 왜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나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먹었는데 약간 3개월쯤 지났어도 약간 피곤하지 않은 거 말고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장 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또는 혈액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영양소들이 혈관을 타고 영양소가 가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거려. 그 이제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으로 혈압을 낮춰놨어. 거기에 고지혈증까지 있어. 지방도 많아. 이러니 영양소가 제대로 빠르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반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저는 액티바이즈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빨갛게 달아오지 않았어요.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이 혈관 상태가 매우 안 좋거든요, 제가. 지금이야 뭐 혈압약도 안 먹고 많이 건강해졌지만 어찌됐든 혈액 건강 상태나 변비도 심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 환경이 바뀌는 12주 정도 이상의 시간과 혈액 건강, 적혈구가 생성되는 그 기간 동안은 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몸의 변화가 서서히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4개월부터 점점 쭉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6개월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세포 재생 주기를 3개월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장벽에 있는 세포들은 2시간이에요. 2시간이면 회복이 돼요.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회복이 돼요. 피부 같은 경우는 세포 재생 주기가 한 달입니다. 28일이죠. 적혈구 같은 경우는 3, 4개월이면 새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간 내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5개월이 걸립니다. 하물며 뼈나 신경에 있는 세포들은 7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뼈나 신경조직 세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세포 재생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꾸준히 접하고 나서 드시고 나서 몸이 개선되는 걸 기대하시는 게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은요. 파워 칵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영양 성분이 뭐가 있어서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 제품을 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파워 칵테일에 없는 것은 리스토레이트 먹어야 되잖아요. 꼭 드셔야 돼요. 2세포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파워하고 리스토레이트에 없는 것들이 바로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루테인,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이미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루테인, 이소플라본 이걸 하나로 싸접어서 제품이 출시됐어요. 국내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파워 칵테일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 영양소들을 이렇게 신제품으로 출시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칵테일과 영양 성분이 겹치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액티바이저하고 젤 수추에 있는 영양 성분은 파워 칵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젤 수추는 그레이트4라고 하죠. 항산화 4대 항산화 제품. 액티바이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전부 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 있고요. 부분적으로 들어 있는 게 갤링핏, 뮤노겐, 뷰티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들의 성분은 전부 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지 않아요. 관절 건강에 좋은 갤링핏 성분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건 파워 칵테일이 있죠. 그렇지만 관절에 좋은 다른 성분들은 갤링핏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뮤노겐도
다른 비타민 B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묘노겐도. 하지만 산화질소가 들어있죠. 거기에 뷰티 제품도 콜라겐이 따로 들어있죠. 파워 칵테일에 없는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저거는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 칵테일 말고 피트라인 전 제품의 영양 성분표예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죠? 제가 이거는 제 블로그에 따로 올려서 공개해드리도록, 번역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블로그에 같이 그 설탕이 어떤 제품이 들어있고 어떤 제품은 설탕이 안 들어있고, 그리고 글루텐이 안 들어있는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고,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고, 제품별로 칼로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블로그에 제가 따로 넣어드릴 테니까, 블로그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파워 칵테일 확장편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 확장편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좀 길 거예요.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